자녀와 가르치는 아이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 선생과 저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플라톤 2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과 관련되는데 아까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박 선생님? 우리 질문. 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2권을 읽다가 든 생각은 이제 2권에서 계속 불의한 자가 올바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관련 문구를 읽으면서 한이가 교수님께서 제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겪어왔을 때 이제 이것을 부모로서 아이가 이제 속상하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이제 대할 수 있을까였고, 두 번째는 이제 첫째가 막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리고 안 때렸다고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할 때 부모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역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에게 질문했습니다.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함과 짝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의다. 또 내지는 그 정의 중에 그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알까라고 물었습니다. 자녀가. 그랬더니가 박 선생이 알 것 같았는데 제 생각이 한이가 아마 모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이의 관심은 친구들 3명이 와서 그 자리를 비켜줘라고 하는 것에서 비켜줘 하는데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 3명이 왔다라고 친구에게 가 있었을까요? 친구한테 가 있었. 비켜.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게 속상한 게 자기는 놀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랑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비켜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관계가 중요해서 이제 비켜준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집에서 왔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짚어주면 좋았을까요? 너도 같이 놀고 싶은 네? 그 친구들을 볼 때 네 마음은 어떠니? 또 내지는 너도 같이 놀고 싶었어? 근데 그 마음은 표현했어? 그거는 물어보지 않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왜 그냥 이렇게 피하니 그냥 적극적으로 나는 여기 지금 놀고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중에 왔잖아. 그러니까 닌 나중에 놀아 또 하든지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도 같이 여기서 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라고 하는 게 좋았겠죠. 맞아요. 저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놀고 있었어. 너희들이 나중에 왔잖아. 이거를 왜 표현을 못했을까? 이 말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한해의 마음을 유추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제 마음,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말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했어요. 네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박 선생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은 부모도 아이를 또 양육자도 자녀를 또 내지는 그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익숙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낯선 상황인 거고 늘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항상 답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려워요. 그리고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부모는 이렇게 해야지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제시해주고 아이는 따라와. 이게 보통 이런 교육 방식을 뭐라고 하죠? 부모는 제시해주고 아이는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 또 지시하는 거. 지시형. 네, 지시하면 결국 아이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선택권이요. 선택권도 없고 질문도 없죠. 질문이요. 그러면 늘 상황 속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트라시마코시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또 내지는 강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사는 게 진짜로 괜찮아? 그게 나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였어? 또 내가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였어? 하려면 항상 질문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부모는 자녀와 가르치는 아이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정말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까지 박 선생과 저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한 것이 누군가는 지시해주고 누군가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너도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또 내지는 자녀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부당함과 관련되어서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과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질문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나중에 이 플라톤의 저서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플라톤, 소크라테스 하면 변론술이지 않습니까? 대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박 선생이 자녀와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갈등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까 모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갈등을 일으킨 자, 또 갈등을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관찰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갈등 유발자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당한 가해자라고 가해자는 너무 아이들에게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고 관찰자가 있는데 보통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통은 하냐. 지금은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서 그 세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갈등이 이렇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갈등요? 요즘에 제가 하는 방법은 갈등이 일어나면 일단 먼저 상황을 듣고 요즘에 이것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는 거 요즘 많이 연습하고 너무 있어요. 좋습니다. 네네. 너무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읽어오고요. 네. 기존에 했던 어떤 것보다 생각보다 애들이 잘 찾아내요. 네. 잘 찾아내고 공감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 선생이 잘 찾아왔는데요. 이야기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었을 때는 갈등을 일으켰다.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요 부분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응보적 정의, 네 잘못했으니까 넌 요 정도 처벌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경우, 또 교정적 정의가 있습니다.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요즘도 그 문제는 계속 있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절차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이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차에 따라 해도 능력에 따라 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절차에 따랐는데도 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게 회복적 정의입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요즘 가해자도 관심이 있고 피해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갈등의 피해자. 아까 아주 작은 문제이지만 선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세 사람의 아이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못했을 때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과 더불어 회복이 중요하고 학교 상황에서도 그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마음을 찾아오라고 했을 때 너무 잘 찾아준다고 그러셨죠. 네. 이거 1학년 친구들한테 저는 진짜 이게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문제 행동을 제거하려고 서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서로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 마음은 어땠을까? 얘가 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 녹듯이 좀 많이 사라지죠. 결국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얘가 벌을 받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가 이렇다는 상황을 좀 알아봐달라는 그런 마음 같아서 너무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트라시마코스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강자와 약자는 강자끼리 친하고 약자는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럼 약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 사는 거죠. 지금 박 선생도 여러 예쁜 옷은 지금 햇살이 바깥으로서 비치고 있습니다. 햇살이 없으면 지금 우리 촬영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촬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인데 정이라는 개념도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관계를 좀 회복해주는 거, 플라톤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관계를 찾아라. 그런데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플라톤에게는 이다의 세계이지만 아까 박 선생님이 표현한 것은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회복하면 관계가 계속 넓어지겠죠. 그러면 서로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게 부당행함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질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관계를 계속 좀 확장할 건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좀 아이디어가 되나요? 그럼요. 네. 많이 그때는 제가 좀 계속 이제 저도 영상을 갖다가 돌려보면서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저한테도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질문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놓치니까 또 영상 듣고 가면 또 실천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은 내용을 좀 짧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 더 설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본인은 어떻게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와 네. 막내의 거짓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찬이가 그렇게 바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막 이렇게 자지러지긴 안 했어 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일단 벌었고요. 애가 진정이 되고 이제 자기 전에 따로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네. 해서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이제 찬이가 아까 비키라는데 안 비켜서 내가 밀쳤어라고 얘기해줬고 그래 알겠어. 엄마는 궁금했다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 보통은 아이들과 자녀들 사이에서 그렇고요. 지금 찬이와 한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찬이와 산이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찬이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은 있을 수 있죠. 네. 거짓말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보통은 거짓말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이 딱 되는가요? 거짓말하면 벌 받아. 벌 받아야 되고, 제 경험에 의하면 거짓말하면 경찰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 조금 더 있었을 때는 저 또래의 양육자들은 애가 거짓말을 해서 경찰서에 데려갔다. 그래서 경찰관을 보여주면서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제 지금 거짓말했으니 경찰관 아저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잡아갈 거다.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 이후로는 절대 거짓말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으셨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인류에 우리에게 하자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지금 박 선생도 그렇지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거짓말을 하며 코가 길어지는. 얼마 전에 한이한테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죠. 코 길어졌어? 네.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진다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아니까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구나. 아니까 부모나 또 내지는 아이는 대처할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실제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혼나기 싫어서. 그렇죠. 사랑받고 싶고 혼나기 싫죠. 그거 욕구는 바로 올라오죠. 네. 그러면 욕구가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주고 받아. 아니, 애는,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또 나는 혼나기 싫어. 욕구가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보통? 어떻게 하죠? 아이는? 말해야. 아니, 해결하죠. 지금 박 선생님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죠. 근데 밥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참죠. 그 참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딱 올라온 거예요. 뭐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죠. 난 혼나지 않아야죠. 이 두 가지는 절대적인 거예요. 혼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엄마는 나 굉장히 위대한 신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당연한 걸 했다. 욕구가 올라왔다.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가르쳐줘야 될 게 뭘까요? 기다려. 욕구를 지연하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욕구를 이런 욕구를 오면 얘가 알아야죠. 욕구 올라왔네. 그럼 얘가 지금 요 상황은 지금 굉장히 찬이가 막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찬이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다음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하는데 이 유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을 잡는 거죠. 찬아, 금방 생각난 거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화를 내는 상황에서 이거 화도 나는데 엄마도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늘 일상으로 일어나는 걸로 마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애가 화났으니까 나도 화내면서 하는 것보다 찬아 잠시만 찬아 잠시만 우리 접대했던 거 생각나지? 그때 우리 서로 엄마한테 네 거짓말해서 힘들었잖아. 근데 요 상황은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좀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뭐라겠어? 나 산이 떼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 욕구가 뭐죠? 칭찬, 그러니까 시은이 말로 인정받고 그냥 혼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해줘요? 맞다. 니 너무 조금 잘 기다렸네. 니 생각이 바로 생각난 건 너 말 안 했잖아. 너무 고마워. 트라시마코스 말하잖아요. 현실의 이익에 그냥 바로바로 적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플라톤은 잠시 멈춰. 스탑. 생각해봐. 이게 진짜 본질이야? 네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삶의 원리야?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늘 성장하면 늘 현실에 적응할 만한 사건이 매일매일 벌어지죠. 근데 현실에 적응했는데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면 좋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재미없으면 아름다운 삶이면 좋죠. 아름다운 삶이면 좋죠. 근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행동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는 일들이 우리가 많죠. 지나가 보면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그 거짓말을 하고 그거 포장하려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방법이죠. 스탑! 그때 엄마가 맞아, 우리 엄마하고 그때 손잡아요. 그때 우리 엄마 맨날 그랬지. 손잡고. 그래, 나에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것이 이제 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아니면 40살이 되었을 때 어떤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내인데 지금 기분 나쁘게 했어? 우리 아이가? 내 아내가? 그랬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엄마는 그랬었지. 나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는 그랬었어. 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작동하는 기계처럼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 자녀들, 특히 5세 이하 아이들, 또 내지는 유치원 학생들, 내지는 초등학생들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라 욕구를 조금 지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요. 그 욕구의 지연에 중요한 원리라고 하면 정의의 원리. 나도 아름답고 타인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걸 가르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플라톤 이권 읽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내용보다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또 박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당함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늘 아이들 옆에서 계시면서 자녀 양육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요. 그 거짓말을 할 때 욕구를 좀 지연할 수 있는 장치를 부모님이 또 내지는 양육자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지금 계속 아이들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키워지는 그 과정이 현현이 쌓여서 그 아이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라톤의 국가가 처음에 재미없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유튜브도 찾아보고 강의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네. 저와 함께 같이 그리고 네. 교수님과 함께 같이 네. 꼭 국가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국가에 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고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500년 전에 친구 한 명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 뒷촬영은 1학년 예비 부모를 위한 팁들을 박 선생이 아주 소소하게 굉장히 고민을 담아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주 강의 기다려 주시고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